에디테마 73 지식의 분류와 지식의 정의. 지식, 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다. 여러가지 안다라는 이것의 사례를 보고 그 지식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제라는 게 있는데, 나는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안다. 나는 원주율의 소수 6째 자리까지 값을 안다. 나는 운전을 할 줄 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방법을 소유하거나 실천할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되었다. 자,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방법을 소유하고 있거나 실천을 할 힘이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나는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의미가 광화문에 갈 수 있거나 누군가 물으면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능력이다 이런 뜻이고, 나는 원주율의 소수 6째 자리까지 값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제 원주율의 소수 5째 자리까지 수를 기억하거나 외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운전을 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조정을 해 도로 주행을 하며 그 목적지로 간 다음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절차, 이것을 다 밟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알면 이제 능력지, 방법지, 실천지, 절차지. 그러니까 방법지라는 게 있는데 그와 이제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지, 실천지, 절차지. 능력지, 실천지, 절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지와 비슷한 말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물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전주시를 안다. 나는 박찬욱, 영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의 감독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해서 안다. 라고 했을 때 안다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직접 겪어보아서 익숙하다. 직접 겪어보아서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난 전주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전주시에 가본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표상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어서 다시 그곳에 갔을 때 그 익숙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나는 박찬욱, 영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의 감독을 안다라고 했을 때 박찬욱을 대학 시절에 만난 적이 있고 당시에 얻은 표상을 통해 박찬욱이 과거에 마른 체기였음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함께 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현재 두 분이 늙어서 쇠약한 모습까지 기억을 하며 만날 때마다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때 이렇게 어떤 것을 직접 겪어보고 익숙하다는 느낌을 동반한 암을 이제 사물지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로 이제 익숙지, 대상지, 표상지라고 부른다. 자, 사물지와 유사한 말, 익숙지, 대상지, 표상지. 세 번째 사실지. 예를 들어서 나는 뇌의 전두엽과 사고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몇몇 포유류는 바다에 산다 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안다는 말은 특정한 생각이나 정보를 담은 명제를 파악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뇌의 전두엽과 사고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제 뇌의 전두엽과 사고력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신경생리학과 두뇌과학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네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타인이 하는 말이 문법 구조에 맞는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분별을 해서 파악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나는 몇몇 포유류는 바다에 산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 해당 문장이 동물 분류 방식에 따라 참이라고 판단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생각이나 정보를 담은 명제나 진술, 문장, 명제, 진술, 문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암을 사실지, 비슷한 말로 명제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실지, 명제지. 네 번째, 명제지, 사실지의 중요성. 근데 능력지, 익숙지, 명제지, 그러니까 방법지, 사물지, 사실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광화문의 위치와 그곳으로 가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정보를 명제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것을 방법지, 나는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안다는 것은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방법을 소유하거나 실천하는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능력지 혹은 방법지 혹은 실천지 혹은 절차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광화문의 위치와 그곳으로 가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정보를 명제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전주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물지, 익숙지, 대상지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때의 의미를 그 도시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명제지 또는 사실지를 가지려면 문법 구조에 맞게 말하는 능력과 맥락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방법지, 사물지, 사실지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근본이냐라는 문제는 돌고 도는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 발생학적 관점, 발생적 관점에서는 능력지와 익숙지, 그러니까 방법지와 사물지가 먼저 우선을 하고, 논리적 관점에서는 명제지, 그러니까 사실지, 이 명제지가 논리적 관점에서는 더 우선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인간의 고등한 인지활동의 근본이 되면서 이론적 사변이나 실질적인 탐구활동에서 모두 필요한 지식은 명제지 혹은 사실지이다. 명제지 혹은 사실지는 생각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명제와 진술,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다시 말해 정당한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따져서 판단한 결과로 얻은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소유와는 다르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책과 인터넷에 넘치는데 떠도는 정보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알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를 담은 명제들이 올바른 것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